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더 원싱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책 내용 앞부분에 조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단 하나의 원칙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나는 빌 게이츠를 택하겠다. 고등학교 다닐 당시 그의 한 가지 열정은 바로 컴퓨터였고 이것은 다시 하나의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한 사람, 폴 앨런을 만났고 그는 빌 게이츠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단 한 사람, 에드 로버츠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에드 로버츠는 하나의 컴퓨터, 즉 알테어 8800에 필요한 컴퓨터 코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는 딱 하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단 하나의 일을 통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그것은 바로 알테어 8800에 필요한 베이식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빌 게이츠는 15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뒤를 이을 CEO로 대학교에 만났던 단 한 사람인 스티브 발머를 선택했다.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로 채용된 직원이자 그가 고용한 최초의 관리자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빌과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쓰기로 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으로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재단을 설립했다. 바로 건강과 교육처럼 정말로 풀기 힘든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재단이었다. 이 재단의 후원금 중 대부분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빌과 멜린다의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이 야심찬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가난한 국가의 생명들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 가장 심각한 치사율을 보이는 전염병을 근절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백신 개발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는 백신입니다.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돈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이어진 질문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는 단 하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앞에서 언급한 컬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단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메리엄 웨스터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의 검색 결과를 분석했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어떤 단어를 주로 검색하는지 알아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곧 해당 시대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곧 첫 해의 단어가 뽑혔다. 이라크 침공 사태가 터진 후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듬해에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설명하는 신조어인 블로그가 1위로 뽑혔다. 수많은 정치 스캔들이 일어났던 2005년에는 청렴 결백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나서 메리엄 웹스터는 2006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후보 단어를 추천하게 한 후 올해의 단어를 투표하게 한 것이다. 정량적 문제에 정성적 피드백을 더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도 좋고 그저 좋은 마케팅이라고 해도 좋다. 어쨌거나 다른 후보 단어들보다 5배나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단어는 바로 사실 기반이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을 뜻하는 신조어 트루시니스였다. 이는 코미디언 스티브 콜버트가 자신의 코미디쇼 더 콜버트 리포트의 첫 방송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24시간 뉴스,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라디오 토크쇼, 객관적인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에 둘러싸인 정보의 시대에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정신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것들은 자주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며 성공을 방해한다. 허상을 쫓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운에만 기대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해법은 언제나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있지만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수의 거짓에 결국 헛소리에 불과한 상식의 홍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혹시 상사한테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건 거짓말이다. 아주 진실스러운 거짓말이지만 거짓임에는 변함이 없다. 누군가에게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근거도 출처도 없는 미심쩍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탐험가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뒤 배를 불태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병사들의 투지를 북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기수에 돈을 걸어라 라는 말은 기업의 경영진을 믿으라는 슬로건처럼 예전부터 쓰였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돈을 걸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격언이 되었을까? 헛된 믿음도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성공 전략을 짤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바로 개구리, 생선, 탐험가, 기수 이야기처럼 성공에도 나름의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더 빨리 끝내야겠어. 더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해.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것이 곧 하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6가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두 번째, 멀티스태킹은 곧 능력이다.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잘못된 통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의 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거짓말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들이 왜 거짓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에 관한 여러 가지 믿음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뒷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